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연휴 닷새 동안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242명이 발생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당진 체육시설과 예산 다방 관련 확진자를 비롯해 타적 확진자 감염 사례도 이어졌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충남에서 차량 충돌과 선박 좌초 등 각종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119 출동 건수는 지난해 추석 연휴보다 50% 이상 늘어난 3,2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성일종 국회의원이 언론사 기자에게 가세로 태안 군수를 험담하며 막말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가 군수가 직접 대응에 나선 가운데 성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며 공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당진을 제외한 충남 14개 시군이 모든 주민에게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 지급 대상은 25만 명으로 예산 650억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올해 추석은 코로나19 상황에도 고향을 찾는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 곳곳에서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정호석 기자, 추석 연휴 기간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까? 추석 당일인 지난 21일 새벽 1시쯤 태안 부옥도 인근에서 69톤급 A인선이 좌초됐습니다. A인선은 해상 크레인 작업부선에 묶여있다 줄이 끊어지면서 떠밀려가 해안가 방파제에 걸렸는데요. 선박바닥이 파손되면서 기관실까지 침수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19일 오전 11시에는 서천 오륙도 인근 해상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레저보트를 이용해 낚시를 하던 50대 남성 6명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18일에는 고속도로를 순찰 중이던 경찰이 화물 차량의 뒷바퀴가 옆으로 빠진 채 주행 중인 상황을 발견하고 빠르게 조치해 사고를 막았습니다. 20일에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도로에서 구중추돌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 등 7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한 사건, 사고의 출동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네, 소방본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시작된 지난 17일 저녁 6시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 아침 9시까지 119 출동 건수는 3,2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보다 56% 늘어난 수치인데요. 분야별로는 구급 출동이 약 1,800건 발생했고 구조 출동은 약 1,100건이었습니다. 화재는 전년 대비 1건 감소해 17건이 발생했는데요.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피해는 지난해보다 65% 감소한 4,2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연휴 기간 살인과 강도, 납치 감금 등 112 신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추석 연휴가 끝나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보도국 정호석 기자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추석 연휴에도 충남도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됐습니다. 연휴 첫날인 18일 47명이 확진된 데 이어 22일 54명이 확진되는 등 닷새 동안 충남에서 24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충남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22일 기준 8,627명입니다.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당진 체육시설과 예산 다방 관련 확진자는 각각 38명으로 늘었으며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도내 백신 1차 접종률은 78%, 2차 접종률은 49%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이상 반응 신고율은 0.5%이며 중대한 이상 반응은 사망 34건 등 모두 103건이 접수됐습니다. 충남도와 시군이 소득 상위 12% 도민에게도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전망입니다. 현재 당진을 제외한 도내 14개 시군이 모든 주민에게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거나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에선 도민 211만 명 가운데 25만 명이 정부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이들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려면 예산 65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충남도는 각 시군에 필요한 예산의 50%를 지원할 방침이며 다음 주쯤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서산 태안이 지역구인 성일종 국회의원이 한 언론사 기자에게 가세로 태안 군수를 험담하며 막말을 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 군수는 연휴가 끝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고 성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한범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의 막말 논란이 불거진 건 지난 18일 한 언론사가 태안 서산 간 고속도로의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반영 관련 기사를 성 의원이 문제 삼았다고 보도한 겁니다.
해당 기사를 쓴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다 한 일이고 가세로 태안 군수는 한 게 없다며 가 군수를 험담하고 기사 수정도 요구했다는 게 주 내용. 더불어민주당이 군수를 무시하고 언론을 탄압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가운데 논란이 확산되자 23일 가 군수는 같은 민주당 광역기초의원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성 의원이 주장한 공 가로채기는 사실이 아니며 태안 고속도로 건설은 자신의 공약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언어적인 폭력이 도를 넘었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정치에도 나름 금도가 있을 것이며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충격을 해석하는 방법은 저와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죄로 지역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성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일부 과격한 표현은 정치적인 의미로 자신의 불찰이라고 해명했습니다. 23일 충남방송에는 사적인 대화 중에 나온 발언이라며 이번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된 고속도로 노선은 태안군이 아닌 자신이 추진한 노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달라는 취지의 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국회의원과 단체장 사이의 갈등이 극으로 치달으면서 지역 발전이 가로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네, 농촌 지역의 급속한 고령화 치매 환자 비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홍성군이 치매 예방과 환자 관리를 위해 치매 안심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홍성군 보건소 인선미 건강관리과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인선미입니다. 네, 홍성군이 치매 안심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먼저 치매 안심센터가 통합관리 서비스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죠. 이 내용부터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홍성군은 지난 2018년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매 안심센터를 개소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조기 검진, 치매 환자 등록과 상담, 치매 예방 프로그램, 치매 환자 쉼터와 치매 주간 보호센터들을 운영하며 치매 예방에서부터 등록과 관리, 돌봄까지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치매 안심 서비스 확대를 위해 치매 안심센터 분소를 설치하기 시작해서 현재는 홍성군 11개 읍면 전체로 확대하였고 치매 전담 공무원을 전원 배치하여 굳이 홍성까지 나오지 않고도 가까운 분소에서 이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치매 관리의 경우에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데요. 홍성군에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홍성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먼저 치매 전 단계인 치매 고위험군에게는 인지강화 교실과 뇌파 훈련 프로그램 등 예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치매 환자에게는 쉼터 운영, 자원봉사자들이 재능을 기부하는 재능 나눔 감동 더함,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대신 처리해주는 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인지활동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색칠하기 책 등이 들어있는 인지꾸러미를 만들어 보내드리고 AI 돌봄 인형으로 어르신들의 말동무가 되어드리기도 합니다.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는 가가호 가정방문 서비스를 통한 지지와 치매 가족 모임 등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맞춤형 치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매주 수요일에는 전문의가 함께하는 진료의 날을 운영하고 치매 예방 교육과 치매 파트너 양성, 24시간 상담 콜센터 운영, 치매 선도기관을 지정 운영하여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간혹 치매 어르신들이 길을 잃어서 실종되는 경우도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한다고 하죠. 네, 치매 어르신의 실종 예방을 위하여 실종이 염려되는 치매 환자에게 옷에 붙이는 실종 예방 인식표를 보급하고 치매 환자 실종 시 신속하게 발견하여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매 환자 지문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또한 치매 환자 실종 시 민과 관이 함께 수색하는 방식의 치매 등대지기 사업, 그리고 치매 환자의 실종은 발견이 늦어질수록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증대되는 만큼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충청남도 경찰청과 협업을 통한 CCTV 화상순찰 시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GPS를 기반으로 치매 노인의 실시간 위치를 보호자에게 전송할 수 있는 디지털 시계를 보급하여 치매 안심 건강 홍성을 목표로 실종 예방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치매 건강 안전망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치매 안심 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인선미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충남경찰이 실종 4일째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는 치매 노인에 대해 실종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80대 여성 김석중 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 40분쯤 천안 동남구 병천면 자택에서 외출한 모습이 인근 CCTV에 포착됐습니다. 평소 치매를 앓던 김 씨는 외출 당시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자택 인근의 야산을 수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행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지방재정자립도가 정부의 역점 추진 과제인 지방분권 국가균형 발전과 역행하고 있습니다. 20일 행정안전부 2021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계획에 따르면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48.7%로 세종을 제외한 대전과 충남, 충북의 재정자립도는 올해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데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가 50% 밑으로 떨어진 건 1997년 정부가 관련 통계를 게시하기 시작한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처럼 지자체 재정지표는 열악한 상황을 가리키고 있으나 올해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아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핵심 요소로 재정분권을 향한 외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2018년 53.4%, 2019년 51.3%, 2020년 50.6%로 매년 하락세를 걷고 있어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자칫 무늬만 재정분권, 국가균형 발전에 그칠 수 있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실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 수도권과 비교하면 충청권의 지방재정자립도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올해 서울은 80.6%, 경기 63.7%의 재정자립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대전은 45.1%, 충남 36.9%, 충북은 32.9%로 서울과 충북은 최대 47.7%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전국 평균 재정자주도는 70.8%였으나 충남 69%, 충북은 67.8%, 대전은 65.3%로 재정 자립도와 마찬가지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사례가 370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본산 수산물은 명태 등 8개 품목이 의무 신고 대상이며 원전 사고 이후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이 중단됐지만 여전히 연간 3만 톤 이상 수입되고 있습니다. 어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에 따라 국민 불안이 커졌다며 수산물 이력제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다솜 아나운서, 계절이 이제 겨울로 갑니다. 아니, 이제 가을이 시작인데 벌써 겨울이라고요? 네, 절기상 추분이잖아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밤이 낮보다 길어지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곧 겨울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멀었죠. 추분 다음에는 찬이슬을 맺히는 한루가 오고 오곡백과를 수확하는 진짜 가을이 온다고요. 단풍도 즐겨야 되는데 겨울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 네, 아무튼 여름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참 아쉽습니다. 네, 아무쪼록 환절기 밤낮의 기온차가 크니까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 옛 노래는 아직도